주민이 만들어가는 서구 FM. 안녕하십니까. 서구 FM의 DJ 김동우입니다. 오늘은 4월 21일 월요일입니다. 봄입니다. 서울의 봄, 인생의 봄, 무언가 산뜻한 출발, 좋은 시절을 가리킬 때 봄을 자주 쓰죠. 인생이 뭘까요? 글자 그대로 보면 사람인 살생, 사람이 산다, 이게 인생 아닐까요? 어떠한 정답도 없는 게 아닐까 싶네요. 제가 요즘 흥행한 바둑영화 승부를 봤는데 거기에도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보통 인생을 뭐 여러 가지에 대입하죠. 바둑, 야구, 축구, 게임 뭐 이렇게 뭐 스포츠 뭐 이런 데 많이 대입하는데요. 뭐 인생은 약간 큰 틀, 규칙은 있는데 풀어가는 해법은 이제 제각각 다양하다는 의미 아닐까. 예, 저는 한 2014년 여름에 그 제가 대학교를 자퇴하고 수능을 준비할 때였어요. 계산동에 홈플러스가 있었는데 이름이 홈플러스였나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이제 계산동 경찰서랑 구청 앞에 그 마트가 있었어요. 제가 점심을 먹으러 이제 2014년 여름에 갔는데 거기 푸드코트에서 밥을 먹고 소화시킬 겸 잠시 같은 층을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그때 서점이 하나 있었어요. 오픈된 주방처럼 굉장히 오픈된 좀 간이 서점이었죠. 뭐랄까 여기의 이미지는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좀 진열을 해놓은 그런 서점이었어요. 제가 거기서 어떤 운명적인 만남을 가집니다. 뭐랑 만났냐면요, 책을 만났어요. 어떤 소설 책을 봤는데 그 책을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다는 안 봤는데 서가지고 이제 좀 보니까 흥미롭네 해서 작가가 누구지 해서 작가를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저기 뭐 인터뷰도 많이 하셨고 뭐 유튜브에 강연도 이제 뭐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메시지가 이제 공통된 한 가지의 주제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내면의 힘을 쫓아라. 특히 젊은이들에게 돈이나 명예, 외모, 지위 등 이 외면의 힘을 쫓기보다 정직, 사랑, 우정, 정의, 순수, 희생, 헌신, 착함 뭐 이런 내면의 힘을 쫓으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여기에 좀 뭔가 충격을 받아서 이거 내가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어떤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이때부터 대략 2014년, 15년, 16년 요때부터 이제 제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뭐랄까 좀 1%만 지키자. 지금 생각하면 그런 정도의 좀 가치관의 변화였죠. 제가 지금 올해가 2025년이니까 한 10년쯤 됐네요. 예. 잘 지켰을까? 예, 모르겠어요. 예, 한 1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다만 조금은 변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마을 라디오 우리 서구 FM에서 녹음을 꾸준히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뭐랄까 자아실현의 어떤 취지로요. 다시 전국 한 바퀴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회차에 남동구 구월동을 돌아봤습니다. 동네 유래만 설명을 했어요. 지난 회차엔. 또 문화재는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구월동을 찾아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번 주로 문화재를 좀 미뤘는데 제가 남동구 구월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이제 한번 문의도 했고요. 근데 좀 마땅한 그런 문화재가 없고 인천시청 문화재관광과랑 문화재청에 문의하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제 일요일 날 요런 어떤 거를 그러니까 대본을 쓰다 보니까 어제가 일요일이었는데요. 제가 뭐 인천시든 문화재청이든 전화를 해서 이렇게 좀 확인을 했으면 달랐을까 싶은데요. 솔직히
솔직히 제가 인터넷에서만 찾다 보니까 네. 참고로 전화를 금요일 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전화를 해서 오후에 저 행정부 센터에 전화해서 이제 확인하고 토요일 지나고 이제 일요일에 대본을 쓰다 보니까 솔직히 이게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자꾸 이제 다른 일 한다고 자꾸 미루다가 대본을 늦게 쓰다 보니까 인천시청이나 문화재청에 좀 전화를 했으면 혹시나 구월동에 문화재가 좀 뭔가 있지 않을까? 달랐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만 일요일날 이것저것 막 검색하다 보니까 유형 문화재, 어떤 물질, 무슨 탑 이런 게 아니라 무형 문화재. 그게 뭐냐면 형태가 없는 문화재죠. 한마디로 사람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죠. 인천시 무형문화재 9호로 지정된 대장금인 이정대 씨입니다. 그러니까 대장금인은 이제 인자가 사람 인자예요. 그러니까 대장금 사람 뭐 이런 거죠. 2010년 11월 16일 세계일보의 기사를 제가 소개하는데요. 여기를 보면 이 이정대 씨는 1986년에 대금 연주자 김정식 선생을 만나서 25년 동안 대금을 만들었다네요. 남동구 구월동에 작업실이 이제 있었대요. 요 2010년만 해도 15년이 전 지금은 이사를 했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남동구 구월동의 무형문화재를 이제 제가 소개하는데 이게 인천시 무형문화재 9호로 지정된 대장금인 이정대 씨 얘기입니다. 2010년 11월 16일 세계일보의 기사를 보면 남동구 구월동에 작업실이 있었다는데 15년 지난 지금은 이사를 했을까 싶네요. 또 이분이 유튜브 채널 BTV 인천 채널의 이야기 사진관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네요. 2020년이니까 한 5년 전이네요. 이야기 사진관을 보니까 이정대 대금장은 목소리도 좋고 젊어 보이셨습니다. 또한 유튜브에 이정대 대금장 검색하면 다양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인천튜브 국가유산 채널에서 1, 2년 전에도 출연하셨습니다. 전통 음악 장인께서 여기저기 나오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언론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이분이 군 제대 후 386 컴퓨터 공부를 하셨답니다. 어느 날 길을 걷는데 어떤 장애인이 국어를 하더랍니다. 그때 틀어놓은 음악이 대금 소리였죠. 이후에 신들린 것처럼 좋아서 집안에 반대를 무릅쓰고 대금에 매진하셨답니다. 그런데 집안이 살짝 음악가스러운데요. 형님은 바이올린 연주자, 형수님은 성악가라네요. 이정대 대금장, 이분은 1986년에 대금 연주자 김정식 선생을 만나서 대금에 입문한 후 지금까지 대금을 연주하고 만들었다네요. 이때를 20대 후반이라 말씀하셔서 계산을 해보면 50년대 후반생 같은데 아마 올해 2025년 기준으로 환갑은 넘었군요. 이정대 대금장은 스승님들께 사람이 대금을 택하는 게 아니라 대금이 사람을 택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대요. 이 말에 공감하셨답니다. 처음 대금 소리를 접한 1980년대엔 국악이 좀 굉장히 천대를 받았다네요. 생계를 유지하기는 당연히 어려웠겠죠. 국악을 해서요. 대금 불어서요. 1986년에 스승을 만난 이후에 40년 가까이 대금에 매진한 이유는 단순했어요. 논리가 아닌 감정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한다는 느낌이었다. 막무가내였던 것 같다. 어쨌든 좋았다.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느낌, 천둥 같은 숙명으로 다가온 느낌이었다. 팔자인 것 같다. 이정대 대금장은 처음엔 연주만 하다가 제작까지 맡으셨다네요. 이분이 하신 다른 말씀을 보면 악기 제작자는 웬만한 연주 솜씨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좋은 소리야기를 만들 수 있죠. 이게 내가 만들고 검증한다 이런 건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의사처럼 딱 알아볼 수 있군요. 장인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인정신, 이정대 대금장에게 어울리는데요.
대금을 만들려면 재료 찾기부터 어렵다네요. 쌍골죽이라는 대나무로 만드는데 이게 대나무 일반 그루 중에 한 개랍니다. 확률로 치면 10,000분의 1이죠. 대금장께서 직접 산속을 헤매면서 캔다네요. 그 쌍골죽을 이렇게 저렇게 다듬어서 3년 이상 가공하고 그걸로 대금을 만드는데 최소 3-4년은 걸린다니까요. 하나 만드는데 이건 3개 만들면은 10년은 그냥 지나가겠네요. 이정대 대금장은 대금을 자기 수양 악기로 정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대금이 결국 호흡을 쓰는 악기라서 호흡으로 자신의 사상, 생각을 관철하기 때문입니다. 기능을 넘어서 음이나 호흡에 자기 생각을 넣으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네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가 누구인지 어디쯤 있는지 성찰하게 되는 또 다른 정신 세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면에서 대금을 최고의 벗이라 표현하셨습니다. 게다가 아직도 공부하고 있다는데요. 예, 대단하십니다. 역시 대금장. 또 대금장께서는 기술 전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40년 가까이 긴 대금 연주와 제작을 젊은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배우려는 사람이 적다네요. 그런데 일반인 전수자들은 그래도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취미로 배우는 분들이요. 한 20명쯤 된다. 요게 한 5년 전 인터뷰였습니다. 이러한 어떤 대금 기술 이런 건 좀 대물림돼야 하는데 어디든 힘들고 돈이 안 되면 배우려는 제자들이 거의 없죠. 그래도 의지만 있다면 어떻게든 전수를 할 계획이라니까 잘 됐으면 합니다. 저는 전통 문화와 같은 중요한 부분에 정부 부처든 지자체든 공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십 년 연구한 기술이 그냥 사라진다면 너무 아깝네요. 전수자가 생기려면 대금을 많이 알려야죠. 다른 인터뷰에서 이정대 대금장은 국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트로트 연주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요. 좋은 말씀이에요. 대중적이야 지속 가능하니까요. 2014년 인터뷰에서 앞으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 공방이 생기면 시민들에게 항상 개방해 대금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할 요런 계획, 요런 생각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해 8월에 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개관을 했어요. 우리 문화재를 좀 전수하기 위한, 무형문화재를 전수하기 위한 인천시의 좋은 노력이라 생각합니다. 세금이 잘 쓰인 것 같아서 참 뿌듯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프닝 멘트에서 언급한 인생이 뭘까요? 자신의 이름을 떠올리면 붙는 수식어, 그 무엇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정대 대금장에는 저는 뭘까? 모르겠네요. 저도 이정대 대금장처럼 무엇에 신들린 듯 빠지지 않을까요? 그때 내 인생은 무엇이라는 수식어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인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정대 씨, 이분은 우연히 대금 연주를 접해서 청년 때, 젊었을 때 대금의 길로 빠져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인생을 딱 떠올리면, 이정대 떠올리면 대금, 이렇게 두 글자로 꼽을 수가 있죠. 네. 그러면 김동호의 이름을 떠올리면 뭐가 붙을까요? 여러분은 뭐가 붙을까요? 어떤 그 붙는 그 수식어, 그 무엇이 인생 아닐까요? 네. 아무튼 저는 좀 여러 가지가 어중간해서 제가 대본에 이리저리 썼는데 또 말하기가 좀 그러네요. 한 번쯤은 요런 인생이 뭐냐, 나의 수식어가 뭐냐, 내 이름을 따라오는 게 뭐냐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엔 남동구의 다른 동네로 찾아뵐게요. 항상 건강하세요. 안녕.